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요즘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회원분들의 공통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1억 반등했는데 사도 되나요? 자, 이와 관련된 속 시원한 답변 정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멤버십 회원께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거기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미 많이 올랐는데 이거 사도 되냐의 질문이에요. 10명 중 9명이 비슷한 케이스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 대부분 사례가 비슷합니다. 고점이 한 10억 정도 형성된 아파트가 있어요. 올해 1월 달에 고점 대비 35% 빠졌습니다. 6억 5천에 중층 매물의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자, 고점 대비 35% 괜찮죠? 자, 근데 그 시기가 너무 짧게 지나갔고 현재는 거래가 많이 누적되면서 현재 7억 7천 정도 되어야 매수가 가능합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23%죠. 저점 대비 1억 2천만 원 올랐습니다. 수도권 급매에서 가장 많은 케이스가 이런 거예요. 자, 솔직히 사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면 1월 가격 6억 5천만 원이 안 거려서 그래요. 그때 기회를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부동산을 갔는데 야, 이거 더 떨어질 것 같아. 지금 인터넷이라는 뉴스 보면 뭔가 공포스러운 이야기 다 나오니까 기다려봤단 말이에요. 2월달에 기다리고 3월달에 기다렸는데 기다릴 때마다 3, 4천만 원씩 올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5개월 차이로 1억 2천만 원 더 줘야 된다는 게 선뜻 결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 또한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요즘도 이런 영상 많이 있죠? 데드캣 바운스. 자, 집값이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꼬꾸라질 가능성, 혹시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자, 6억 5천짜리를 7억 7천에 샀는데 그 이후에 다시 꼬꾸라지게 된다면 그것처럼 힘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의 입장에서, 무주택자 입장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게다가 오늘 뉴스를 봤더니 최악의 역전세난이 닥친데요. 1년 만기 보증금이 무려 300조 원인데 2년 전 대비 전세가격이 크게 낮아져서 집주인들이 난리라고 합니다. 집주인들이 난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주택을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사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결국 이것이 두려움으로 작용되는 거죠. 너무 과하게 반등한 것 같은데 솔직히 저도 예상보다 큰 폭의 반등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등한 거, 과하게 반등한 거 사자마자 폭락하면 어쩌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 저의 답변은 늘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쭤봐요. 전세 만기가 되셨나요? 그럼 대부분 전세 만기가 돼서 알아보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면 간단해요. 뭘 더 고민하시죠?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현재 금리가 꽤 오래 유지된다면 어느 정도 오르다가 보합 수준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금리가 올라간다면 연말에 금매가 더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7억 7천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분이 6억 5천을 잊고 7억 7천에 샀습니다. 자, 7억 7천만 있으면 아파트 살 수 있나요? 취득세, 복비, 그리고 뭐 채권 매입 수수료, 뭐 법무사 비용 이런 거 다 나가면 2억 3천 빠진단 말입니다. 여기에 수리해야 되죠. 자, 수리 간단하게 하면 2천만 원 나오고요. 제대로 수리하면 5천만 원, 6천만 원 나옵니다. 계속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러면은 취득 관련 비용과 수리 비용 감안했더니 아파트 가격이 내가 7억 7천에 사잖아요. 8억 2천은 되어야 본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집값 단기 움직임은 큰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집값이 뭐 1,000만 원 오르니 2천만 원 오르니 1,000만 원 떨어지니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특정 시점에 잡는 거예요. 자, 정말 운이 좋아서 집 사자마자 1억 폭등해 버렸습니다. 자, 근데 이거 팔 수 있나요? 1년 미만 양도세율이 70%예요. 중과세율 수준입니다. 2년 미만도 60%나 된다는 거죠. 무조건 2년은 보유해야 돼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주택은 장기 보유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주택 평균 보유 기간이 10년이에요. 자, 단타로 치고 빠지는 자산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부동산은요, 적당한 시기에 사면 되는 거예요. 그 적당한 시기가 뭐죠? 목돈이 생겼거나 전세 만기가 됐을 때, 예를 들어 목돈이 한 4억 5억 정도 생겼어요. 이거 주식에 넣는 강 큰 사람 없잖아요. 그럼 부동산을 사고 싶어요. 언제 사야 될까요? 그냥 내가 필요를 느낄 때 사면 된다는 거죠. 자, 전세 만기가 됐습니다. 이번에 전세를 연장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 집 마련이 그동안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사시면 된다는 거죠. 자,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전세 만기가 됐어요. 내가 사는 동네가 마음에 들어서 정착하고 싶어요. 근데
고점 대비 20% 넘게 하락했네요. 이게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행운이에요. 자, 역대 정권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볼게요.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었죠. 이명박 정부에서 좀 많이 하락을 했었고 김영삼 정부에서도 집값이 굉장히 안정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김영삼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주로 살펴보잖아요. 그럼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적이 의외로 별로 없어요. 대부분 상승을 해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하락한 적이 별로 없는데 그 드문 기회가 내 전세 만기 때 왔다는 거죠. 자, 지금 주택을 사서 3년만 거주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러가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된다? 2021년 집값 고점으로부터 5년 정도 시간이 지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5년 정도면 소득은 한 25% 증가한다고 보고 유동성은 50% 정도 증가한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은 2021년 고점으로부터 아니다, 3년 거주한 게 아니라 7년 거주했다, 10년이 지나잖아요. 소득은 50% 증가하고 유동성은 2배, 100% 증가하게 됩니다. 자, 돈이 시중의 돈이 지금보다 2배 많이 풀리게 되면 자산 가격은 당연히 그에 비례해서 선호 높은 자산일수록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요즘 많이 나오는 연말 대폭락설, 저는 좀 3가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집값이 상승 흐름이잖아요. 지금 집값이 집을 안 사서 바로 폭락할 수도 있지만 그냥 지금 흐름을 유지하면서 계속 상승한다고 볼게요. 연말까지 계속 상승하다가 연말에 살짝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보다 비싸요. 그런 경우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죠. 두 번째, 연말 이전에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어떨까요? 좀 올라갈 위험도 있지만 분명히 내려갈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는요, 역전세난 상황인가요, 아닌가요? 지금 역전세난 상황 맞아요. 2년 전 전세가보다 크게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하고 연말하고 그렇게 저는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보거든요. 자, 그럼 연말은 특별히 더 떨어지고 지금은 안 떨어지고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역전세난 충격이 지금 덜하냐? 전세 수요가 늘어나서 전세값이 올라가고 있고 매매 수요가 늘어나서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전세 매매 동반 상승에 역전세난 충격이 작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아파트 회복세잖아요. 뭐 상식 있는 분들이면 지금 아파트 회복세라는 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이 아파트 회복세가 꺾이려면 어떤 충격이 있어야 될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2022년 초에 주택가격이 좀 주춤하다가 이제 대선과 그리고 지방선거를 통해서 1기 신도시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집값이 언제 떨어졌다? 2022년 8월에 떨어졌어요. 4월에 한 방에 7억 뛴 분당, 그 이후에 4개월 뒤에 집값 내림세 뚝뚝뚝뚝 떨어졌죠. 자, 이렇게 집값 내릴 때 누가 역할을 했다? 금리 인상이 역할을 했습니다. 3번이나 금리를 올렸어요. 5월달, 7월달, 8월달 이 중 한 번 빅스텝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1%포인트 금리를 올렸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겨우 상승 흐름이 꺾인 겁니다.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요, 어지간하면 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역전세난 진행 중입니다. 자, 버티면 되는 것 알지만 집주인들이 못 버티고 팔아요. 특히 서울에서 좀 권리가 머리에 떨어질수록 그런 매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넘는 매물을 잡을 수 있는 거, 반대로 생각하면 이 역전세난 진행 중이라는 거는 실수자 입장에서 좋은 기회라고 좀 발상의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에서 25% 수준이면 나쁜 걸까요? 자, 지금 자꾸 눈에 아른거리는 올해 1월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 전후 이 가격이 잡고 싶죠. 자, 이게 다시 올지 안 올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자, 이때 예금금리가 5%였어요. 어떤 은행은 5.2%까지 줬습니다. 대출금리는 6에서 7%였어요. 집을 살 수 없는 금리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예금금리 5%, 대출금리 6, 7% 상황이 다시 올까요? 전 다시 오면 다시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예금금리가 그나마 올라서 3.7에서 3.8이거든요. 기준금리 2번 올려도 4.3밖에 안 돼요. 지금 대출금리 3%, 3.8에서 한 4.2%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기준금리 두세 차례 올려도 5%가 안 될 거란 말입니다. 자, 이 상황, 유동성 부족에 따른 위기 상황이 다시 재현되기 어렵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감안해 보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에서 25%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은 피로를 느낄 때 사는 것이다.
가지고 싶은 집이 있었는데 마침 여건이 됐다? 그러면 사시면 돼요. 그냥 뭐 돈 벌 생각, 뭐 집값 상승 기대감 이런 거 다 내려두시고 갖고 싶었던 거, 이거 내가 정말로 오래전부터 갖고 싶었는데 이참에 사야겠다 그러시면 된다는 거죠. 능력에 맞는 주택 구입으로 세상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겁을 먹으셔서 오늘 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자,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1990년 2월에 중계동 경남 아파트 31평이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압구정동 한양 1차 33평 아파트가 1억 3천만 원이었어요. 자, 최근에 중계동 경남 아파트 31평 9억 5천이고요. 압구정동 한양 1차 아파트는 34억 원입니다. 비슷한 1억대 아파트가 지금 집값이 3배 이상 차이가 났죠.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 가지고 싶어하는 부동산을 사라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기왕 집 사실 거 모두 가지고 싶어하는 부동산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